문제는 그런 산업 현장에 일할 사람이, 일할 청년이 없습니다. 해외 유학생 유치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네요. 네, 필수입니다. 필수. 역시 유학 생활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적응이거든요. 유학 생활 진짜 모든 사람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면 유학 홍보대사 아닙니까? 여기가 제가 다니는 학교인데요. For my country.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유학 학생들이 파이팅입니다. 유학생 파이팅!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따뜻한 교육, 학부모를 위한 소통의 장, 필통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림입니다. 자, 거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일, 이제 어느새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자, 이제 뭐 세계 어디서든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서도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필통톡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제 옆에 늘 계셔야 되는 그분이 안 계십니다. 지금 논의가 필요한 수많은 교육 의제 때문에 바쁜 일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우선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비록 제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스튜디오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도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장관님께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착석해 주시고요. 먼저 국장님 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릴까요? 저는 충청북도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윤명숙이고요. 글로벌 인재 교육에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드만이고요. 2008년에 교환학생으로 한국 처음 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학원도 진학하고 지금 10년째 방송 활동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아예 여기서 결혼한 사실 원래 유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학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방송도 하시고 결혼하시고 이제 완전히 정착하신 맞습니다. 다니엘 반가워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넘쳐요. 다니엘을 만날 때마다. 네, 그렇죠. 네. 이건 사실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좀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얘기했을 때 최근에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쵸.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사실 전공을 시작했을 때 한국학을 저처럼 전공한 사람 4명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자리가 없대요, 그 독일에서도. 정도고. 그러니까 정말 실감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예 한국 대학교에 와서 진학하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저도 한번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해외 인재 그 유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그때서야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국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해외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해외 유학생 유치 앞서서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했지만 사실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좋다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만큼 또 중요한 과제가 된 거 아닐까요? 장관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네, 세계 각국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국을 찾는 인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지역일수록 그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업까지 하고
또 정착한다면 지역 인력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과 국가 발전에까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단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또 인구 감소는 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막연히 사실 알고는 있지만 체감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현재 충북 지역은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해외 인재 유치가 지역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인구 소멸 지수라는 걸 써요. 소멸 주의 지역이 0.5에서 1.0 사이가 되고 소멸 위험 지역이 0.2에서 0.5 사이인데 저희 충북도의 11개 시군 중에 이미 8곳이 그 소멸 위험 지역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개 지역, 예를 들어 청주, 증평, 진천군 이 3곳은 또 소멸 주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 사실 저희 충북은 생산액 기준으로는 2차 전지가 생산액 전국 1위고요. 바이오가 2위, 그다음에 반도체가 4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산업 현장에 일할 청년이 없습니다. 그 대학에도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고 기업에도 사람이 줄어들고 공장에도 일할 자가 없고 또 심지어는 농장에도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외 유학생 유치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네요. 필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외 유학생 유치가 실제로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에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대학하고 지역 산업하고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삼위일체예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외국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지역 대학의 학생이 줄어들게 되면 지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지역 산업체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지역 산업체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지역 경제가 나빠지게 되고 같이 순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유학생 유치를 하면 대학만 이로운 거 아니냐, 대학만 학령 인구가 모자르니까 사실은 충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역이 살려면 대학이 살아야 지역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 함께 가야 된다. 그 예를 저희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민 국가에서 많이 경험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국가들이 경험했던 길이지만 한국은 한국다운 가장 최고의 길을 찾아내는 건 역시 교육밖에 없다. 다니엘의 예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착해서 우리 사회에 잘 살 수 있는 분들을 만들려면 저는 교육이 1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인구 소멸 문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많은 국가의 그 상황입니다. 그 독일이나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 저희도 그런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래서 독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이기도 했고요. 지금도 물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연방 정부에서 Make It in Germany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 통해서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어떤 취업 가능성을 좀 열어주고 그런 건 조금 완화시켜주고 뭐 비자 발급이라든지 영주권 취득 관련해서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도입했는데 그래서 뭐 일부 나라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아예 그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쉽게 발급하고 그리고 영주권 신청 시 이제 우대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 이제 계속 해왔으니 조금 더 이런 인구 감소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갈 길 멀지만. 네. 그렇죠. 또 정책을 통해서 맞습니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한 건데 일단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예. 네. 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교수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학생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이미 20만 명은 넘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10위에서 11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학생이 오는 국가예요. 그리고 2016년을 기점으로 유학생이 계속 증가하다가 코로나 때 모든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맞아요. 약간 감소했다가
다시 많은 숫자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의 현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한국 유학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유학생이 증가하는 것만큼 우리나라 정책이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 이 정책은 아직은 조금 호흡이 조금 한 발짝 늦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유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한국에 유학을 오려면 우리나라도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고 다양한 대학이나 지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작년부터 시작된 지역 특화 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우리도 다양한 이 지원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쵸, 중요하죠. 네. 여기서 한마디 붙여도 네. 된다면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뭐 80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분들이 독일 유학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처음으로 한국학과를 선택했을 때 주변 반응이 약간 굳이 왜? 이런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독일에 가는 한국 학생보다 한국 들어오는 독일 유학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보는데 저도 예전에 여기서 대학원 다녔을 때 학생들이 어떤 얘기했냐면은 한국은 유학 오기는 너무 좋은 나라고 그리고 너무 다양한 그 가능성들이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졸업 후 그 커리어 빌딩 자체가 이게 문제다. 정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맞아요. 거의 전부 다 학업을 마친 후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게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조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마친 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를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 모인 겁니다.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좀 짜고 있겠네요. 이제 유학생 유치가 일단 저희가 허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을 제일 좋은 건 K 유학생 프로그램이 유학부터 학업, 그다음에 취업, 정주까지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금 또 기업체들과 공동으로 지금 저희가 협업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제조업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 제조업에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장학금을 내면 대학하고 같이 해서 도도 일부 출자해가지고 장학금을 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1년치 재정 증빙을 해야 들어올 수가 있는데 특히 개도국에 있는 학생들은 그게 엄청 어려운 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정 보증을 분담하자.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 옛날에 우리 아메리칸 드림을 했듯이 코리안 드림을 구사할 수 있게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자 해서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지역별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대학가 가면 진짜 너무나 쉽게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과연 이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잠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봉에서 왔습니다. 아폴리색바 이나네지라고 합니다. 이름 길지요? 네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대학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가! I like Korean winter because it's very different compared to my country. In my country, it's always very hot. Here is my department, Gyeongsang Daehak, Business Administration. Let's go, I will present to you. I will present you my class. This is my classroom. Where I study, I stay here, and I can saw the professor just in front and my classmates. But today we don't have class. If you go this way, you can see my dormitory. I am living in the school dormitory. Let's go, I will show you. Welcome to my room. Yeah, this is my desk. I wanted to come to school in Korean to gain personal experience.
and I also broaden personal field and improve self-education in the advanced study. The school life is really excited. It's amazing to be here and it's really a challenge every day. But I really like it because I can improve myself and I can meet a lot of people from different country, different culture,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for me. And I can also learn, and that's a really good experience. I like it. It's very different. Hello guys, now we are going to the special event. This event is a global event organized by school, and now I'm wearing the hanbok, and this one is very pretty. I like it so much. 고유한 한복의상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그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어땠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ow are you? You look good. 맛있어. 재미있었어요, 정말. It was very amazing, amazing. There is a different kind of support from our university, especially for exchange or for international students. For me, for example, I have the Global Korean Scholarships. In John Book National University, we have a lot of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e have from agriculture, for business administration, for science, and for science and technology. If you are interested, just apply.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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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Book National University, fighting! You accent, fighting! 와, 정말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다니엘 린데만 씨도 그때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럼요. 완전 네. 지금 추억이 정말 많이 좀 방울방울해요? 새록새록 드네요. 네, 정말요. 가장 지금 생각나는 게 뭡니까? 유학생 생활에 있어서. 세계 무대에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독일 소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는 굉장히 좀 그 생활이 되게 한계가 있었는데 제한적이었고, 근데 오니까 정말 모든 나라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수업 듣고 토론하고 하니까 저는 이건 그냥 장점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유학 생활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도 계속 이제 대표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자국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공부하게 되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들 뭐 비자 발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 극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너무나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학 생활 진짜 모든 사람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면 유학 홍보대사 아닙니까? 유학 홍보대사예요. GT에서 홍보대사. 아니 근데 윤 교수님 학교가 보니까 윤 교수님 학교 네, 그쵸, 아름다운 맞죠? 캠퍼스를 보니까 전북대학교 같은데 저는 아까 다니엘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지어가지고 가봉에서 왔으면 굉장히 사실 가을이 춥거든요. 그렇죠, 춥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기고 함께 어울리고 이런 걸 보니까 역시 유학 생활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적응이거든요. 예, 적응을 하려면 언어도 정말 중요한데 네. 저는 이 네트워크라 그럴까요? 이렇게 따뜻한 망을 구성해 주는 거. 그 아까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네. 내 시야가 좀 확장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는 이 공동체가 중요한데 그래서 따뜻하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만
학생만 조성해 주셔도 다니엘 같이 저렇게 남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가봉 학생이 우리 지역에 남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려면 일단 와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 매력적인 도시가 얼마나 많아요. 유학생들이 유학지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교육 프로그램, 인프라, 그리고 생활 환경, 이 모든 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차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그다음에 그 교육의 우수성을 정말 잘 홍보를 해서 입학 단계부터 그 지역에 맞는 인재, 그 학교에 맞는 인재를 유치 단계에서부터 정말 잘 이렇게 유인해서 함께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분들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졸업 후에도 한국에 정착하기 쉽게, 한국 서류가 한국인인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때가 복잡할 때가 많거든요. 많죠. 예.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앱이 없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개선한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매력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인지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대답을 해주실 장관님, 어떤 지금 프로젝트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작년에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유학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타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고 또 희망하는 유학생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개별 대학들이 중심이 돼서 유학생을 유치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유학생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지역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또 취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지역으로 오는 유학생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우수한 교육 연구 환경을 바탕으로 첨단 신산업 우수 인재 유치를 범부처적으로 협력해서 추진 중입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비자 제도 개선, 한국어 교육 및 지역 적응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들, 정책들, 김진영 국장님, 이 지자체의 지금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다 대학의 주도로 유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같이 움직여야 될 때고, 저희가 충북은 아마 전북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분들을 환대하자. 네, 환대가 중요합니다. 웰컴. 저희 충북에 오시면 K 가디안이라고 유학생이 희망하면 한 명당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1대1 매칭을 해서 맨투맨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민부는 자원봉사 개념이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통비나 이런 실비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가디안제를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디언을 통해서 뭐 물건을 사려면 어딜 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국어가 잘 안 되면 저희가 중간에 또 통역 서비스까지 같이 넣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이 들어야 된다. 네, 여기서 이 지역에 정이 들어야 공부하고 일하면서 저희가 학습할 수 있도록 일자리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에 오시면 충분히 여기서 아예 취업하고 애 낳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게, 인구 소멸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어차피 유출이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청년 인재의 유출과 이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과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매칭을 잘해서 아까 가디언스 제도 같이 정말 매칭을 잘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법무부나 외교부나 교육부나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은 향후 5년 내, 10년 내는 어떤 분야의 어떤 부분이다. 이거를 이제 교육부하고 협업을 해서
유치를 해서 유학하는 동안에 그쪽 분야에 인턴십을 한다든가 취업을 해서 그걸 익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주 여건을 네, 정주 만들어줘야 여건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이 들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인재들이 유치를 하되 이분들이 정말 오래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입학부터 정말 같이 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 수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재 유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짜지만 그 이후에 정주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자체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아, 두 분은 함께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좀 제가 궁금한 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계기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교환학생이 조금 특별한 케이스였고요. 대신 이제 석사하러 왔을 때요. 석사. 사실 한국은 학비가 좀 비싸잖아요. 비싼 편이고 독일에 비해서는 독일은 네, 학비가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여기서 1년 그 교환학생 생활 마치고 독일 가서 학사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석사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이제 GKS라고 해서 그 한국 그 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2010년에 올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정말 너무 좋았고 덕분에 이제 연세대학교 그 국제학대학원 이제 입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업 그리고 생활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지원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GKS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장관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GKS는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해서 국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초청 장학제도입니다. 1967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총 160개국 17,532명의 유학생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2,300여 명의 학생을 신규로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 수요가 많은 이공계 선발 인원 R&D 트랙으로 늘리고 지자체 추천 장학생 트랙도 늘리는 등 해외 인재 유치와 연계해서 장학 제도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씨는 실제 성공 사례이신 것 같아 뿌듯한데요. 특히 어떤 지원이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GKS 경험이 한국 정착과 또 이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스콜라십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제 성공 사례인 거네요. 성공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다니엘 정말 씨가 혜택을 많이 봤어요. 네. 와, 아니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확실히 부담이 네. 확 줄었겠어요. 최고였어요. 진심으로 진짜 덕분에 너무 편하게 공부했었는데 원래 1년 어학 연수 그리고 2년의 석사 과정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비. 그다음에 지금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 받았고요. 항공권 왕복 해주고요. 보험 다 보험까지. 포함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과정 덕분에 석사를 정말 어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정말 오직 그냥 학업에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는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여기서 정착하고 지금 방송인 그리고 음악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 GKS 제도가 진짜 다니엘한테는 정말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마운 제도였네요. 맞습니다. 저희한테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제도예요. 이렇게 우수 인재를 또 만날 수 있게 된 제도니까. 다니엘 린데만 씨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정착까지 하게 된 아주 좋은 사례죠. 한국을 유학지로 추천하고 싶은 이유 또는 뭐 지금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그 전 세계 학생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고 네. 싶은 얘기가 있다면. 특히 저는 이제 유럽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유럽 내에서 뭐 에라스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사실 지금 한국 유학 오는 거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사실 우리 세대는 유학하면 중요한 게 이게 하나의 어떤 이력 관련된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잖아요. 근데 유럽 내에서 이제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일상적이고 내가 정말 차별성을 좀 노리고 싶고 정말 나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어필하고 싶다면 한국 유학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소프트 파워, 한국의 소프트 파워 요즘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AI라든지 어떤 반도체 기술 뭐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내가 뭐 문과 가던 이과 가던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문과, 이과 다 네.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유학생들이 처음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적응하는 그 초기 단계. 적응 초기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 초기 단계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좀 맞춤형 지원들이 있는지 좀 두 분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처음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현재는 대학의 국제처에서 정착을 도와주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멘토 멘티 프로그램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한국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한국 교육에 적응하기 위한 튜터 같이 보조 인력도 지원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저희 전북대학도 그런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한국에 빨리 적응을 하도록 최대한 협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대학들마다 있는데 지자체는 이제 막 시작이 최근에 된 거라서 어떤지 제가 좀 저도 궁금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일하면서 한국어가 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육부가 라이즈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교육부가 지방대학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다가 그 돈을 모아서 우리 지자체에 줘요. 거기에 그 돈을 가지고 저희는 우리 주력 산업,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에 주력 인력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유학생도 실력만 된다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사과정이 됐건 석사과정이 박사과정이 됐건 그 사업으로 들어오면 그 라이즈 사업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연계되는 업체에 가서 인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업체에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인턴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결시켜주면 바로 자기 취업 커리어가 설계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리고 기업과 지자체에서도 네네. 이렇게 초기에 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네요. 네. 다니엘 씨한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네네. 독일에서도 지자체랑 대학이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사례들, 특징적인 정책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듀얼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 그리고 대학 협력해서 또 기업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어떤 실습 경험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도인데 뭐 유학생들이 아예 학업 중에 인턴십도 같이 할 수 있고 그 졸업 후 이제 곧바로 그 지역 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대학, 뭐 기업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에서 뭐 일찍이 네. 또 그런 듀얼 시스템을 정책으로 해서 이제 많은 또 분들이 그곳에서 또 정착을 했겠네요. 맞습니다. 뭐 학업도 학업인데 그 뒤에는 취업까지 이뤄져야 생활이죠, 정말 맞아요. 정착하게 되니까 이런 시스템 통해서 그런 그 다음 스텝을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이 함께 협력할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함께 협업을 하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상생할 수 성장할 있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메워지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구 감소라는 건 한국인이 피할 수 없는 절대 과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한국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 삼위일체, 요 원칙만 지킨다면 저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는 대학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와 기업이 장학금을 내서 대학이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대학들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관내에는 수요가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쓰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저희 도에서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지인들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외국인 동생들 좀 많이 많고 있죠, 하니까 예. 이제 청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집트 동생이 있는데 정말 되게 적극적으로 네. 좀 이제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 대에도 너무 좋고 자기 이제 유학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함이 없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좀 많은 해외 친구들도 충청북도 지역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네요. 네. 유학생들 중에서 소문이 입소문이 많이 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좀 기대가 되네요. 저도 처음으로 교환학생으로 온 게 이제 그 독일 선배님이 추천해줘서 가게 됐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 추천해 주는 게 네. 진짜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좋으니까 일단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오시면 왜 내가 이제야 왔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아쉽지만 저희가 1부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냥 마무리하긴 아쉽고요. 해외 유학생 유치 광고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가시죠. 전북으로 오세요. 충북으로 오세요. 대한민국 어디든 한국으로 유학 오세요. 웰컴 투 코리아. 대한민국 교육이 책임집니다.